혹시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그럼요.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이널 프로젝트 1조의 발표를 맡은 김진옥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금 가격의 패턴 및 경제적인 지표들과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았고요.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금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그 가격이 다양한 경제적인 지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24년부터 금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주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금이 전통적으로 경제적 불안정 시기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임에 따라서 이 가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경제적인 지표들과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되어서 이 주제를 프로젝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과거 금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 계절성 등을 통해서 변동 패턴을 분석해 보고 또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지표들과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 가격과 경제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변동의 주요 원인을 식별하고 관계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세계금협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금 가격의 데이터와 각종 보고서들을 좀 참고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을 거쳤는데 금 가격의 데이터는 일간, 월간, 연간 기준으로 수집된 과거 금 가격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데이터의 경우에는 금 가격의 경우에는 미국 경제 지표나 뭐 달러 가치 또는 미국 금리들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 데이터보다는 미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미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건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주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이벤트들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먼저 금 가격의 데이터 주기성이나 뭐 계절성 분석을 통해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패턴이 어떤지를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분석을 통해서 금 가격이 어떤 특정 시점에서 급격하게 변동을 보였는지를 좀 탐색해 봤고요. 그리고 어 분지파 방법인 클러스터링을 사용해서 경제 지표와의 뭐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유사한 그룹들 간의 분지파를 통해서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금 가격과 경제 지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쪼끔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시각화의 방법들을 좀 사용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얻은 금 가격 변동 패턴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월별 금값 데이터로 시계열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05년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패턴을 보였고 장기적으로는 금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 시즈널리티 쪽에 보시면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매년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났고 특정한 시기에 규칙적으로 상승하거나 또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특정한 시기에 금을 많이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또 뭐 계절이나 어떤 이벤트에 따른 수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파란색 선 그래프를 보시면 1년 주기로 저희가 금가격의 변동을 데이터로 분석해 본 것인데요. 1 월이나 3 월, 10 월에는 좀 상승을 하고 5 월이나 11월 달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1 월의 상승 근거로 저희가 추론을 하기에는 세계 금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금은 1 월이나 뭐 늦여름에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왼쪽 도표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에 보면 특히 1월 달에 수익률이 다른 월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금값은 금색으로 되어 있고,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이라고 해서 팁스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금값과 팁스의 수익률이 좀 반대되는 성향이 나타나는 걸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팁스의 수익률이 좀 낮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몰려서 금값이 올라가고, 또 이게 뭐 그 팁스의 이익률이 좀 좋을 때는 '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뭐 1월 달에 보면은 1월 달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가 뭐 포트폴리오 재조정하거나 뭐 인플레이션 해지 조정 같은 그런 약한 수익률에 대한 대응이 평균보다 금 가격을 좀 높게 끌어올리는 데 뭔가 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 월의 상승 근거로는 저희 조가 판단하기에는 무단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기간에 보석 수요가 좀 증가한 것이 원인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왼쪽에 보라색 그래프를 보시면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보석 소비국에 해당합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축제에서 그 인도에서 금 보석을 많이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표 3 번에 보시면 신부용 보석이 그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았을 때 결혼이나 이런 문화적인 요소에서 금이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1 번에도 보시면 9 월에서 11월 사이에 뭐 결혼 시즌이나 수학기, 축제 등이 다 겹쳐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10월 달에 좀 금값을 상승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저희 조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5 월에는 금값이 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왼쪽의 그래프는 중국의 5월 달 금 가격 데이터인데, 일반적으로 5월 달에 좀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때 좀 중국에서 도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금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주로 어 5월 달에 그 미국이나 주요 경제국들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좀 시기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으면 투자자들이 금과 같은 자산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채권이나 이런 것들에 자산을 좀 옮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시기에 좀 금 가격이 좀 하락하는 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5월 달에 좀 금 가격이 하락했을 수 있겠다고 저희 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월간 주기성을 분석을 해본 그래프인데, 왼쪽에 보시면 월 초하고 월 말에 보통 금값이 많이 상승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통 금융시장에서 그 월말 월초 효과라는 용어도 있을 정도로 국가나 지역에 상관없이 이 시기에 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은 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좀 존재하긴 하지만, 특정 경제 보고서라든지 뭐 주요 이벤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월말 월초 효과가 좀 금에서도 금 시장에서도 그런 기대 효과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 가격과 경제 지표 간의 관계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금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 지표와 관련된 요인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 조는 월별 금값 데이터에서 변동폭이 컸던 상위 10% 구간을 좀 필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가격 변동이 있었던 시기를 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었고, 해당 시기에 어떤 글로벌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슈가 발생한 시기에 그런 주목할 만한 경제적 지표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8 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 좀 주로 조사를 했고, 대표적으로 그림 1 번을 보시면 달러 가치와 금 가격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띠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특히 달러로 지급되는 이자율이 좀 낮아지는 시기에는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오른쪽에 금리 또한 그 금 가격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어 금리도 달러 가치와 마찬가지로 금 가격과 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어 증가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금이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선택이 돼서 금 가격이 좀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이런 글로벌 이슈를 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좀 수집을 했고, 최종적으로 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2 가지를 최종 변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정한 변수들과 금 가격의 상관관계를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조사로 얻은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상관관계가 0.4 이상으로 나타나서 금 가격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중에 상관계수 0.4 이상인 변수들만 좀 뽑아 봤을 때 정부 부채나 소비자 물가지수, 원유 생산량과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전도 분석도 같이 해 봤는데요. 산전도 분석의 결과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나 뭐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이 상승할 때도 금 가격이 같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면 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뒷받침을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원유 생산량과 물가 상승이 증가할 때도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게 뭔가 에너지 비용이나 금 채굴 및 운송 이런 비용 간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 경제 지표들 간에 일부만 상관관계 시각화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달러 가치와 그런 주식 시장 지수의 상관관계 시각화 결과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변수를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금 가격과 반대가 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넣고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음의 상관관계가 아닌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온 이유를 좀 추측을 해 보자면, 그 변수 조사에서 얻은 자료에서 사용된 지표와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지표가 좀 동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체 기간이 아니라 좀 짧은 기간인 뭐 2010년 이전까지로 해 봤을 때는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로 나왔는데 최근까지 해서 전체 기간으로 하면 이렇게 양의 관계가 나오는 거를 봤을 때 좀 최근에 금값이 과거의 경험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추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상관관계가 깨지는 추이들이 좀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상관관계를 좀 분석한 결과에서 이게 무작정 상관계수가 높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서 회귀 개수를 좀 도출을 해 봤는데요. 각 경제 지표들이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을 해본 결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개의 지표의 회귀 개수가 높게 나왔고 금 가격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DXY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어 이 금 가격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거로 지금 분석이 됐는데 달러가 강세일 때 금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거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좀 앞의 결과랑 반대로 제가 금 가격이 좀 급격하게 변한 구간들에 대해서만 필터링해서 상관관계를 좀 이 개수를 뽑아 본 거라서 앞의 결과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 가격은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한 시기에 뭐 실업률이 증가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든지 이럴 때는 지표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좀 보였고요. 이러한 결과들이 좀 금이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처 중요도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어 이런 지표들이 금 가격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피처 중요도를 구해 봤고 상관계수 결과와는 다르게 외환 보유고랑 원유 생산이 좀 다른 지표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군집화도 좀 해 봤는데요. 데이비스캔 군집화 기법을 통해서 군집을 좀 나누어서 특성을 좀 도출을 해 봤는데요. 먼저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변수의 중요도가 높게 나온 상위 20개 변수를 사용해서 군집화를 수행해 봤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금 가격과 다양한 경제 지표 변수 간에 좀 유사한 패턴을 가진 구간들을 좀 묶어서 특징을 좀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이 점들의 색상은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의미를 하는데 이 점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거를 통해서 분리 정도와 밀집도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4 개의 색상은 4 개의 색상이 가진 군집의 특징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하고 좀 비교해서 어 이런 군집 간의 상호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 보고 싶어서 TSNE 방법도 수행을 해 봤는데요. 클러스터 간의 군집도 정도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서로 다른 색상들이 좀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어 네. 몇몇 색상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파란색이라든가 갈색처럼 좀 분포가 넓게 되어 있어서 이런 군집들은 내부적으로 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많은 군집들 중에 대표적으로 4 개의 군집 특성만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러스터형 군집은 앞에 시각화 결과에서 녹색 점으로 표시된 군집을 나타내는데 이 군집의 특성은 낮은 경제 성장률과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뭐 높은 정부 부채 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결과들이
경제 성장 부진으로 인해서 금에 대한 좀 수요가 감소하면서 금값이 하락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었고, 금 가격의 경우에도 이 4 개의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클러스터 1 군집은 앞에서 주황색 점으로 표시된 군집인데요. 이 군집은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 그 PCE가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이것들이 좀 높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값이 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높은 물가랑 금값 사이에 서로 상관계가 있는 집단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2 군집은 앞에서 파란색으로 좀 표시된 군집인데요. 이 군집은 경제 지표가 좀 안정적인 특징을 보이는 군집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서 금값의 변동이 크게 없이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금값 또한 평균값이 0.03 정도가 나와서 안정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3 군집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던 집단인데요. 이 군집은 높은 군사비 지출과 높은 정부 채권 금리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런 군사적인 긴장감이라든지 금리가 높아질 때 함께 발생하면서 금값이 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대표적인 4 가지 군지의 특성으로 경제 지표와 금값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분석한 그 결과를 통해서 금 가격의 과거 변동 패턴이 어땠는지, 뭐 주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와 어떤 관계들이 있었는지를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추후에 좀 투자할 때 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저희 조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